네, 안녕하세요.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김도원입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이 계속되면서 시장이 오늘 또 다시 한번 하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확진자 수가 12만 명을 넘겼다고 하는데요. 다음 달에도 시장의 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매일 이 시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 보다 더 든든하고 명확한 전략 세우실 수 있는데요. 저희 방송 유튜브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셔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 계신가요? 여기 보이시는 번호 샵 3772번으로 상담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상담만으로는 부족하시다고요? 조금 더 자세한 주식 정보가 필요하시다고요? 그것도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노란통 메신저, 골수의 관심 종목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더 다양한 무료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고요. 이 오픈 채팅방 들어가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이 번호로 참여 요청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소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많이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보기 전에 먼저 현재 구간 우리 시장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3월 30일 월요일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문을 열었습니다. 자,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골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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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양지수가 동반 하락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코스피의 낙폭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은 다시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주나 진단키트, 재택근무 같은 코로나 관련주들의 힘 덕분인데요. 국내 진단키트 3종이 미국 FDA의 사전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전반적인 시장 상황 분석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 지난주 월화수목 내내 안 좋았다가 이제 좋아지고 있는 흐름이 막 나왔었는데 네. 금요일날 재차 우리 시장도 좀 위태위태했었고 지난주 유럽 시장도 전반적으로 이제 하락을 좀 했었고요. 이제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좀 하락으로 좀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하락으로 시작했다가 장중에는 이제 계속적으로 반등이 좀 나오나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가 한 3시 30분에 가까이 가면서 한 3시 10분쯤부터 한 30분간 갑작스러운 급락을 좀 했습니다. 여태까지 900포인트 정도 반등이 나오다가 30분 만에 900포인트를 내리 이제 하락을 시키면서 다우지수 마이너스 4%로 이제 하락을 좀 하는 모습을 좀 나타내 주었는데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 날 전 세계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화수목 반등 잘 나오다가 이제 주말에 좀 어떤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뉴스도 있었고 또 유럽 쪽에서도 미국 쪽에서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는 흐름 때문에 좋지 않았던 모습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경기 부양책 같은 것들은 뭐 다 증시에 지금 반영이 된 거다라는 보고까지 나오면서 조금 전반적으로 어지러운 양상을 좀 보여줬어요. 뭐 좋은 뉴스도 나왔다가 안 좋은 뉴스 나왔다가 뭐 경기 부양책이 이렇게 해서 좋을 거다. 경기 부양책 이미 다 반영됐다. 여러 가지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었고 또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또 유럽 증시가 많이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리더십이 좀 부재하게 되면은 좀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마침 또 영국에서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제 코로나19에 감염됐다 또 확진됐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 리더십 위기에 그러니까 뭐 총리가 뭐 리더십이 뭐 부족하다가 아니고 병에 원래 국가의 원수가 이제 병에 걸리게 될 경우에는 좀 보안이 결쳐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제 그런 만큼 중요한 상황인데 영국의 이제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제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서 이 유럽에서 얼마나 이 코로나가 가파르게 확진자 수 증가하고 있는지 좀 단면에 보여주는 모습까지 좀 있었고요. 이제 어제 지난주 금요일 다우가 갑자기 30분간에 900포인트가 빠졌던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을 봉쇄를 하겠다라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뉴욕시를 봉쇄를 하겠다는 발언을 했었는데 뉴욕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금융의 중심지라고 좀 대표적으로 뽑을 수 있는 도시이기도 하고 또 하물며 미국의 수도가 어디라면 워싱턴 DC가 아니고 뉴욕을 말할 정도로 굉장히 헷갈려하시는 분이 많을 정도로 굉장히 상징적인 도시인데 이 도시를 봉쇄한다라는 뉴스가 굉장히 좋지 않게 좀 보여졌어요. 대신에 이제 쿠오모 시장부터 해가지고 뉴욕시가 무슨 중국의 우한도 아니고 이걸 봉쇄하려고 그러냐. 또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을 봉쇄할 권한이 없다라고 반발을 하면서 이게 지난 주말에 철회가 되긴 했지만은 이 뉴욕을 봉쇄한다는 이슈 하나가 지난주 금요일 날 30분 동안에 900포인트를 급락시키는 좀 일이 좀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거는 시장과 시민들의 반발로 철회가 되긴 해서 우리 시장에 조금 뭐 반영이 좀 덜 되고 있는 모습들은 보이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뭐 미국 증시도 빠지고 유럽 증시도 빠지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뭐 경기 부양 정책 이런 것들 다 이미 증시에 다 반영이 된 거다. 앞으로 조심해야 된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 시황이 뭐 반영이 어떤 것이 됐고 안 됐고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옳은 뉴스들은 뭐 이제 떨어질 때쯤 뭐 또 이건 다 반영이 된 거다라고 하는 거고 또 떨어질 때 또 옳은 뉴스는 다 반영이 된 거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분석을 하거나 기사를 쓰거나 할 때 가장 쓰기 쉬우니까 이게 갖다 쓰는 거긴 한데 사실 지금 뭐 증시가 이렇게 안 좋아지는 이유는 뭐 바이러스 때문이기도 하고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경기 부양 정책들이 나오고 앞으로 또 이제 코로나가 얼마나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날지 여기에 대해서 뉴스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를 전적으로 보면은 이 코로나 때문에 가장 힘든 사람들은 중소기업이랑 자영업자예요. 그러면은 지금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즉 스몰 비즈니스가 무너질 것을 염려를 하기 때문인데 이 스몰 비즈니스 같은 경우들은 채권 같은 경우도 나타나지가 않아요. 채권 시장에서도 국고채나 이런 거랑 별로 상관없는 비즈니스이기도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뭐 경기 부양 정책 이런 거 나온다고 했을 때 사람들한테 돈을 준다고 해도 이런 것들이 당장 돈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기업들이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미국 연준과 재무부에서 여기 처방전을 내릴 때 여기에 대해서 진통제를 주느냐 치료제를 주느냐 차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진통제만 나왔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조금 치료제가 나와야 되는 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이 스몰 비즈니스에 대해서 단면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가 무엇이냐 봤을 때 일단은 뭐 정크본드들이 모아둔 이런 ETF 같은 것들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는 뭐 빅스 차트 이런 것들 좀 자주 보긴 하는데 빅스 같은 경우는 요즘에 ETF나 ETN들이 너무 거래가 활성화돼 가지고 조금 왜곡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가지고 지금 보시는 이제 HYG라고 하이힐드 채권 ETF거든요.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HYG는 반등을 했어요. HYG의 가격을 반등했다. 그러니까 정크본드 채권 가격이 반등했다는 것은 정크본드 채권의 수요가 생겼다는 것이고 사람들이 실제로 이 스몰 비즈니스를 우려를 했지만 실제로는 여기에다가 오히려 안전자산이 아니고 조금 위험한 자산에 자금들이 유입이 됐고 수요가 생겼다는 것은 어느 정도 좀 가망성이 좀 생기는 뉴스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HYG, 그러니까 빅스 지수보다는 빅스 지수는 지금 ETF나 ETN의 거래량 급증 때문에 왜곡적인 현상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HYG 흐름, 이 HYG가 반등할 경우에는 증시가 좀 빠지더라도 무너질 걱정보다는 괜찮다. 또 반대로 증시가 상승했는데 HYG가 빠질 경우에는 조정 우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큼 좋은 지표가 되기 때문에 이 HYG, 그러니까 정급본드 가격 반등세가 나왔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빠졌지만은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중에서 먼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도 어차피 둘 다 뭐 기관 외국인 빠지고 있고 개인만 들어오는 수급입니다. 근데 이 와중에서도 코스닥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줄어들었다는 반영까지 되기 때문에 이 HYG가 앞으로 좀 주요할 만한 변수다. 이런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거래일 뉴욕 증시 급락세의 가장 큰 원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뉴욕 봉쇄령 때문이었는데 어쨌든 이게 철회가 되면서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제한적이라는 부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경기 부양책들은 나오고 있지만 이 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미친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그것에 대해서 의문도 살 수 있다는 점, 이와 함께 HY 지수를 주목해 보시는 점 짚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이영재 전문가님 의견도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코스피 지수가 1680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식 방송을 할 때 항상 지수가 올라가면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떨어지면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많고 또 최근에 많이 빠지기도 했었으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 앞으로 뭐가 좋냐라고 물어보면은 지금 지수가 좀 더 빠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말씀드렸던 하락의 클라이막스 때 1400대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도 이게 하락의 클라이막스고 이제는 여기가 단기 바닥이 될 것이고 반등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그 순간에 사실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에 플레이어들이 바뀔 거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플레이어들이 바뀌었어요. 주식을 하던 사람들은 내던져 버리고 이제 현금 있는 사람들은 들어오는 양상대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미 손실을 보고 손절을 치신 분들이나 혹은 아직 다 못 사신 분들은 한 번 더 내려갔다 가야지 여러분들이 사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금 무조건 올라가는 게 좋은 것만 아니에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려갔다가 올라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내려갔다가 올라간다고 가정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말 예측대로 쌍바닥을 찍는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올라가는 건데 올라가기 전에 고생을 조금 하고 올라갈 수는 있는데 내려갔다가 올라가지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미 떨려져 나가신 분들, 현금 들고 계신 분들, 타점 못 잡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양상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뉴스를 보니까 이탈리아 쪽에서도 이제 확진자 증가 비율이 조금 줄어들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물론 미국이죠. 네. 미국인데 미국도 마찬가지. 제가 생각하기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저희가 그 실제로 각 나라의 최고 의학 권위자들도 예측하기 힘들어하는 걸 저희가 앉아가지고 앞으로 뭐 확산될 거다 안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단순하게 봐도 중국만 봐도 그 큰 나라에서 물론 중국의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중국의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는 건 처음부터도 신뢰할 수 없고 지금도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신뢰할 수 없다는 기준으로 봤을 때 분명히 줄어드는 게 맞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미국도 마찬가지, 이탈리아도 마찬가지, 유럽도 마찬가지 어느 순간 지금 국면이 조금 완화되는 국면이 오지 않을까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한 1,400대까지 한 번 더 내려오는 걸 기다리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내려온다는 오늘도 지금 2% 넘게 하락하고 있고 장중에 아까 코스피가 3% 넘게 하락을 했는데 내려온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게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염두를 두셨으면 좋겠고 지난주 금요일 날 재밌던 게 뭐였냐면은 차트 한번 보시면은 소위 말하는 코로나 관련주들인데 보시면은 이제 신풍제약입니다. 쭉 잘 가다가 뭐 평소처럼 이제 뭐 상승을 해주다가 갑자기 장막판에 빠져요. 그 다음에 되돌려줬는데 이 몇 분 사이, 1시간도 안 되는 사이 30%가 빠졌어요. 다른 종목, 뭐 BC월드 제약 이런 거 보면은 마찬가지. 장막판에 쭉 밀렸다가 왔는데 장막판에 여기 마찬가지 거의 30% 빠졌다가 다시 들어올렸는데 제가 이제 그걸 보고 있었는데 거의 이제 프로그램 쪽으로 매도를 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 기관 형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매도를 치신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을 이제는 좀 가져가기 힘든 시즌이 가까워질 거야. 당장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오버나이트를 하기 좀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이 좀 줄을 서가지고 명품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옆에 있는 그 떡볶이집이 너무 냄새가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떡볶이를 먹어요. 맛있어요. 근데 사실은 나중에 정말 돈을 버는 사람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고 명품을 사던 사람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수익을 보는 거거든요. 옆에 있는 너무
지금 나라하고 눈에 보이는 거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고 그 눈에 보이는 것마저도 지금은 가격이 너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원래 그 길거리에 내놓고 파는 것도 500원, 1000원 할 때인지 뭐 의미가 있는 거지 지금 뭐 2, 3천 원 할 때는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오히려 한 번 더 하락을 해주면 좋은 종목들 위주로 담아갈 때가 아닌가. 그래서 하락한다고 너무 겁내실 것도 아니고 상승한다고 너무 좋아하실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살 수 있는 기회가 우리가 점점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락 기간이 얼마 안 남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상승 하락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하락할 때를 좋은 기회로 삼으셔서 오히려 조금씩 사셔야 돼요. 한 번에 여기가 타점이다. 제가 처음에 급락 나오기 전에 1800대부터 1900대 깨질 때 말씀드렸지만 타점이라는 걸 잡지 마시고 조금씩 잘라가지고 선의 모양으로 매매를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번거롭고 힘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남의 돈 버는 게 쉽습니까? 남의 돈 버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주식하시는 분들이 마인드를 고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월급 받으려고 아침 9시에 출근해가지고 6시까지 일하고 야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 월급 끼껏해야 이렇게 받는데 네. 이거는 왜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도박판이 아니고 여기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 또 인내도 하셔야 돼야지 큰 돈을 벌 수 있는 곳이니까 조금씩 잘라가지고 내려가는 걸 오히려 기회를 삼으셔야 된다. 내려갔으면 하고 바라는 게 오히려 지금 특히 도망가신 분들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상승하면 감사하고 내려가도 또 기회가 된다는 점 너무 일희일비 하실 필요 없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매수 타이밍 잘 노려보시고요.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씩 분할 매수 해보시라는 전략 오늘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짚어주신 부분들 잘 살펴보시면서 오늘장도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오늘 고수의 관심 종목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상담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한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방송을 통해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유튜브에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방송 이외에 조금 더 자세한 주식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노란통 메신저, 고수의 관심 종목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 오픈 채팅방 들어가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샵 3772번으로 참여 요청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월요일장 본격적으로 고수의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의 첫 코너 골수의 픽 시간입니다. 골수의 픽 퀴즈도 맞추고 추천주와 공략 포인트도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그럼 먼저 이 골수의 픽 시간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방법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두 고수님들께서 매일 아침 8시 50분마다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종목 퀴즈들을 올려주십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이데일리 TV를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바로가기가 보이실 텐데요. 눌러보시면 총 4가지 게시판이 있고 그중에서 마지막 오늘의 추천주 게시판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매일매일 그날짜 골수의픽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자 3월 30일 게시물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꽤 많습니다. 9가지의 종목이 나열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방송을 보시면서 저희가 드리는 힌트를 잘 들어보시고 이게 과연 어떤 종목인지 맞춰주시면 되겠는데요. 정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5분을 뽑아서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고요. 또 매일매일 5분께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투자에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자 퀴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는 2번, 코로 시작되는 4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코로 시작하는 종목은 또 처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힌트 들어볼까요? 코로 시작하는 종목들이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상장된 게 많습니다. 찾아보니까 이게 뭐 조금 있는 게 아니고 네. 일단은 종목들도 워낙 많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힌트를 잘 들으셔야 오늘은 맞출 수 있다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1988년도에 설립된 화장품 제조 판매 기업이다. 일단은 옛날에는 이제 저희 때는 그런 말을 했었어요. 이제 88년 인근에 태어난 친구들이 호돌이고, 그다음에 엑스포 때 96년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4년도인가 6년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태어난 이제 후배들은 이제 꿈돌이고 이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호돌이와 함께 태어난 그 설립된 화장품 제조 판매 기업인데, 요즘은 이제 대부분 저희가 이제 로드샵이라든지 혹은 인터넷에서도 많이 사고 홈쇼핑에서도 많이 사고 했지만, 옛날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인터넷이 없었죠. 인터넷이 제가 중학교 때가 들어왔기 때문에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고 하니까 아주머니들께서 이 박스를 지고 방문 판매죠. 집마다 문 두드려가지고 어머니 저기 좋은 화장품 나왔는데 한번 써보시라고 가지고 왔다고. 그렇게 해서 팔던 시절에 화장품 회사고, 제 기억에도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문 두드리고 그 목재로 된 비싼 옥황 같은 걸 이렇게 되게 무거워요. 진짜요? 되게 무거워요. 그거를 들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거를 아직도 기억나는 게 네. 크림 같은 걸 이렇게 발라요. 바른 다음에 이렇게 전기 충격기 같은 걸로 이렇게 빛이 반짝반짝합니다. 레이저 같은 건가? 그렇죠. 근데 네. 이 투명한 유리관이 있고 빛이 안에 반짝반짝하는데, 네네. 그 피부 얼굴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은 뭐 피지나 이런 게 많은 데에서 그 빛이 훨씬 더 강하게 반짝반짝거려요. 되게 그럴듯해 보여요. 그럴듯해 보이고 첨단 기술, 네. 남자들 수영 깎을 때 왜 수염이 많은 데 가면 소리가 커지는 것처럼 뭔가 소리가 많이 나고 하니까 훨씬 더 뭔가 뭐 제거되는 거 눈에 보이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팔던 방문 판매업 때부터 나름대로 이름이 있었던 그런 회사가 아닌가. 요즘에도 마찬가지. 저희가 저 같은 경우는 화장품 잘 안 쓰기 때문에, 네. 특히 여성 화장품들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따가 김상현 전문가가 이제 메이커를 소개해드린 걸 들으시면 또 알 수 있겠지만, 옛날부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요즘 뭐 이렇게 영어로 그렇듯한 조금 뭐라 힙한 느낌의 네네. 그런 화장품은 아니지만, 네네. 그래도 꽤 전통적인 오래된 느낌. 그 정통의 느낌이 있는 오리지널 장맛이 나는 네. 그런 회사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 시작되는 화장품 기업인데요. 오늘은 좀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한테 더 인지도가 높은 그런 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 그 방문 판매 얘기를 들으니까 드라마에서 응답하라 1988 보셨어요? 안 봤습니다. 거기 또 안 보셨네. 제가 마지막으로 본 드라마는 추노입니다. 네, 맞다. 추노 자꾸 나와요. 거기서 응팔에서 이제 아주머니가 오셔가지고 거기 주인 아주머니들 네 분을 눕혀놓고 막 이렇게 해주시는 장면이 맞습니다. 나오거든요. 네. 거기서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겁니다. 네, 그런 네, 네. 거고, 이제 한번 받으니까 또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또 사람이 또 정이 있으니까 받고 그치, 그냥 그치. 보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사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 그런 영업 방식을 취해서 많이들 수익을 올렸었죠. 옛날 얘기 재밌네요. 그렇죠. 네. 그럼 다음 힌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은근슬쩍 여기서 옛날 얘기라고 선을 그어보려고 가시네요. 저는 몰라요. 방문 판매 본 적 없다는 게. 없죠, 저 없죠. 어렸을 때 본 적 있는 것 같긴 한데, 네네, 일단은 이제 그때부터 아까 관련. 말씀하셨던 그 브랜드는 사실 이게 제일 힘들어요. 화장품 기업 소개시켜 드릴 때 이게 화장품 브랜드를 잘 모르니까 네. 그냥 아마 아실 거예요. 뭐 저도 지나가다 한 번씩은 본 것 같은데, 라비다, 뭐 자인, 뭐 코리아나, 뭐 엔시아, 뭐 세니떼 등 뭐 여러 가지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화장품 기업들은 뭐 코리아나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회사 법인명 따로 있고 브랜드도 여러 가지 해가지고 각자 라인업을 꾸려서 이제 가져가는 것처럼, 사실상 이게 저보고 여기서 가장 낯이 익는 기업이 브랜드가 뭐냐면 전 자인 하나 좀 뽑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혹시 이것들은 아마 이제 연령대 높으신 분들이 네. 쓰게끔 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브랜드 소개를 다 들어가서 보면은 다 대부분 이제 옛날에 이제 나왔던 것들이 많고, 최근 들어서 뭐 이제 세니떼, 엔시아, 라비아 이것들은 다시 라인업이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잘 모르겠고, 네. 혹시 쓰시는 거 있나요? 아니 원래 화장품 기업에 나오면 제가 이제 열심히 도와드릴 수 있는데 네. 저도 잘 모르는 브랜드들이에요. 이게 또 성격을 아니 가시네. 진짜 몰라요. 저희가 잘 많이 20대, 네. 30대들이 쓰는 브랜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도 이제 화장품을 중국에 팔았지만 역시 네. 이 메이커들은 NCR을 조금 관심 있게 생각하시는
중국 분들이 있었고요. 그 그래요? 외에는 팔아본 적이 없는 메이커들이라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중국에 화장품을 팔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주식하다가 쫄딱 망해서 한 벌써 10몇 년 됐습니다. 벌써 아, 그 진짜요? 얘기가. 그래서 안 해본 일이 없던 그 시절, 네. 그 시절에 리먼 때 세게 네. 두드려 맞던 그 시절에 그런 일들 해봤었는데 역시 인시아 정도를 제외하고는 네. 특별히 뭐 아는 종목 아는 회사가 없는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분명히 아시는 그런 맞아요, 맞아요. 회사다. 굳이 이제 힌트를 하나 더 드리자면은 네. 제가 그 예전에 요즘은 그런 그 표현들 잘 안 쓰는데 옛날에는 이제 가수들을 봤을 때 요즘 뭐 아이돌 가수 또는 그냥 뭐 가수라든지 기성 가수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는 대형 가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 대표적으로 패티김 선생님, 네. 조용필 선생님, 얼마나 노래들도 좋습니다. 그쵸. 그 겨울에 찾지 뭐 이런 노래들 저도 아직도 잘 즐겨 듣는데 네. 꼭 그 큰 행사가 있을 때 이 회사의 이름과 똑같은 가수 그룹이 있어요. 아, 맞습니다. 그 가수 그룹 중에 남자분이 제가 알기로는 클라라 네, 씨의 아버님이에요? 아버님이던 그 그거 그룹. 아니에요? 손에 손잡고? 맞습니다. 손에 맞았다. 손잡고 네. 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살기 네네네네네. 좋도록 그 노래를 맞다, 부른 맞다. 그 그룹 이름이 아. 바로 이 회사의 맞네. 이름과 같다. 이 정도면은 다 아실 수 있는 원래 이제 올림픽이나 네. 이럴 때 꼭 찾아보시거든요. 요즘은 이제 뭐 조수미 씨도 나오고 하던데 제 기억으로는 하면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분들이 꼭 와서 손에 손잡고 꼭 불러야지 이제 행사를 시작했다. 맛이 좀 난다. 뭐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그 그룹의 이름과 같은 코로 시작한 네 글자의 회사 종목 맞춰주시면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추억여행 제대로 했습니다. 네. 이름 힌트도 아주 깔끔하게 잘 맞아떨어졌고요. 마지막 힌트를 이거 가격 못 들어본 것 같은데 가격은 이제 뭐 코스닥도 4,000원대인데 별거 아니라는 듯이 이거는 일단 사실 일단 뭐 가격 전략 때 다시 한번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힌트를 모두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1988년도에 설립된 화장품 제조 및 판매 기업이고요. 라비다, 자인, 엔시아 같은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연령대가 조금 많으신 분들한테 익숙하실 수 있는 그런 브랜드 같고요. 또 손에 손잡고를 부른 그 대형 가수와 동명이인이다. 이것까지 오늘의 힌트 모두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2번 코로 시작되는 4가지 글자의 종목을 맞춰주시면 되고요. 오늘자 골수픽 리스트에 이 종목 말고도 또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바로가기 눌러보시고 오늘의 추천주 게시판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드린 힌트로 정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잠시 후 시청자 종목 상담이 끝나기 전까지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5분을 뽑아서 상품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청자 관심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종목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도 접수 가능하십니다. 한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첫 번째 문자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문자는 5759님께서 보내주신 DMS이고요. 매수가 3,800원,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계속 가져가야 할지 아니면 매수가가 오면 매도를 해야 할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3,800원 매수가 정도면은 올 수 있는 가격대라고 판단이 되고 이 자리가 딱 한 사신 가격대가 전에 이제 저점을 잡아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 자리에서 통상 지지 한번 주고 지지 주고 했던 자리가 지금은 저항선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가 한 4,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자리에서는 제 생각에는 디스플레이 관련 업종을 하는 회사들, 특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이제 대장주인데 그 친구도 좀 힘이 많이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래 정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한 4,000원쯤 되면은 뭐 일부 수익 실현 또는
뭐 거의 본절에서 정리를 하시는 방향으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게 맞고, 또 최근에 모멘텀이라는 게 모멘텀이 있는 최근에 이제 소위 말하는 핫한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종목 교체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한데 10% 비중이시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가져가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실적이 아주 안 나오거나 그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무가 조금 받쳐줄 수 있는 종목이고 한 부분도 있고, 사실은 최근에 장이 급락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급락 이후에 반등을 줬을 때 약간 시장의 주도 섹터들이 조금 바뀌는 경향들도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가 매우 못 가고 있는데, 물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달라붙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있죠. 삼성전자 이제 주주총회 할 때는 이제 광화문 광장에서 해야 된다. 주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삼성전자가 못 가고 있는 와중에 우리 디스플레이 같은 지금은 조금 소외되어 있는 섹터지만은 만약에 장이 다시 올라올 때는 소외되어 있던 섹터들도 한 번 더 힘맞추기 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비중도 작으시니까 본절 인근에서 한 4,000원까지 왔을 때 한 절반 정도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를 가져가는 게 원래 정석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끝까지 가져가 보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일단 고생도 많이 하셨고 하니까 본절 인근에서 절반만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는 좀 끌고 가보시는 게 어떤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 부근에서 절반 정도 비중을 줄여주시고 나머지는 보유해 보시라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3437님께서 보내주신 한미사이언스입니다. 매수가 28,000원, 비중은 20%라고 하시는데요. 추가 매수를 해보려고 하는데 괜찮을지 매수가 좀 알려달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한미사이언스 28,000원이시면요. 흐름상으로 봤을 때 저가가 이탈하는 날 매수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에 매수하는 것에 정답이라는 것은 없지만은 일단 웬만하면은 저가를 이탈하는 순간에 매수하는 것은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가를 이탈했을 때 매수하고 나서 그날 또는 그 바로 다음 날 반발 매수세로 다시 회복했을 경우에는 지수 끌고 갈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탈했을 경우에는 다시 그 부분이 매수하신 그 부분이 그 향후에는 저항선이 됩니다. 그 빠졌다가 다시 올라온다 하더라도 그 가격 되면 다시 빠지는 아주 불리한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뭐 28,000원에서 매수하신 그 가격대가 지금부터는 좀 목표가가 좀 될 것 같고요. 우리 또 이제 한미사이언스가 뭐 28,000원 이후로 못 올라간다라는 건 아닙니다. 뭐 지금 뭐 의약품 도매 사업도 이렇게 뭐 딱히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지주 쪽에서도 뭐 지주에서 치고서는 메리트가 있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배당률도 낮고, 그 다음에 PBR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 종목 말고도 다른 종목들 매수할 게 많기 때문에 굳이 이 종목에 추가 매수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추가 매수할 필요 없고 지금 가지신 물량도 28,000원에 매도하시고 보유 종목 교체, 이런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보다는 종목 교체를 권해주시는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종목은 5650님께서 보내주신 SK케미칼이고요. 매수가 76,500원,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지난주에 들어가서 현재 수익 중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분석 들어볼까요? 일단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자회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코로나 이제 그 백신 관련 네. 항목물질을 발견했다는 뉴스 때문에 지금 조금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일단 지금 자리가 거의 전고 레벨이에요. 전고 레벨이기 때문에 한번 떴던 그 자리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는 일단은 한 반 정도는 정리를 하시는 게 좋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어느 정도까지 가는지 추가적으로 상승 여부를 확인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나마 이제 SK 케미칼이니까 조금 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절반 정도를 현재 구간에서 팔아서 수익을 일단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가기 때문에 조금 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부터는 코로나 관련주들 사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올해 가져가기는 좀 힘든 섹터고, 만약에 그 장이 돌기 시작하면은 그 종목들은 빠지기 시작할 거고, 나중에 저희가 종목 상담을 해드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반만 수익을 확보해 놓고 만약에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종목을 골라가지고 수익을 내는 것도 있겠지만은, 누군가는 이 주식의 주식을 올리기 위해서 선봉을 세는 소위 말하는 큰 형님들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슈팅이 나오면은 형님들 감사합니다 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 만족을 하실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특히 오랜 시간 동안 위해서 매집을 해오고 비중을 늘려가지고 크게 먹을 수 있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이런 종목들은 큰 비중으로 들어가기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이라는 게
50% 상승하고 100% 상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50% 상승, 100% 상승을 어느 정도 비중으로 들어가셨는지도 매우 중요해요. 특히 20% 비중이면 이 종목에서 그나마 이제 지난주에서 조금 저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쪽 섹터에서 큰 비중을 넣고 가기 힘들기 때문에 수익을 크게 내기도 힘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 정고에 온 SK케미칼 일단 절반 정리하시고 나머지 홀딩해서 가져가셨다가 어느 순간 코로나 관련주들이 꺾일 때 일단 던지고 나오시는 방향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절반 정도 차익 실현을 하시고 나머지는 보유하시라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종목은 9408님께서 보내주신 한국가스공사입니다. 매수가 29,780원, 비중은 50%라고 하시는데요. 매수 단가를 낮췄는데 아직도 손실 중입니다. 얼마에 손절하면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가스공사 제가 지난번에 진단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 회사는 대한민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런지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들고 계세요. 가지고 근데 주가는 계속 침체를 벗어나지 못해서 좀 걱정스러운 면이 있긴 한데 일단은 매수 단가를 낮추었는데 계속 손실 중이다. 그럼 결국은 얼마에 손절해야 될까를 질문 주신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비중도 50%만큼 맞고 망하지 않을 만한 회사를 샀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안 하더라도 지금 이 종목 굳이 손절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2만 원대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2만 9천 원까지 앞으로 한국가스공사가 50%가 더 올라야 되는데 사실 불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 빠진 폭이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빠진 폭이기 때문에 시간이 한 3개월, 4개월, 6개월까지는 걸릴지언정이라도 이 종목 굳이 손절할 필요 없이 조금 더 끌고 갔다가 충분히 본전권 정리할 수 있으시니까 추가 매수도 하지 마시고 손절하실 필요 없이 한번 끌고 가보셔라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 그리고 손절할 필요 없다고 하시고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9406님께서 보내주신 롯데칠성이고요. 매수가는 122,200원, 비중은 60%라고 하십니다. 계속 들고 가야 할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롯데칠성 같이 원래 이제 음료수도 관련돼 있고 이제 칠성 사이다 이런 것들 여러분도 많이 아시지만은 네. 원래 조금 경기가 안 좋거나 불황기에는 주류 쪽 종목들도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최근에 지금 주가가 너무 안 좋아. 다른 종목들도 안 좋았지만 이 종목도 빠질 대로 빠졌어요. 제가 참 많이 팔아드렸는데 실적을 지금 올리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최근에 잡았던 이 바닥권 이탈하면 조금 정리를 해주시는 방향으로 조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중하고 가격대가 너무 12만 원대, 12만 2천 원대에서 지금 60% 비중이라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이탈했을 때 매도를 말씀을 드려도 매도를 못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 어떻게 되냐? 앞으로 상승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경기가 좋아지면은 소비량이 늘어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반대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술이나 먹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네. 경기가 좋아져서 소비가 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느 지점에 이제 우리가 시야를 놔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는 종목 전체 주식시장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올 수는 있는데 분명 그 속도가 느릴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1600대 지수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도 싸요. 다른 종목을 싸니까 비중도 많으시니까 차라리 지금이라도 조금씩 종목을 교체를 해가시는 게 어떤가. 그러니까 다 못 파시겠으면은 왜 못 파시냐면 예를 들어서 1억이 들어갔어요. 1억 비중 60%로 1억 운영하시는데 비중 60%면은 6천만 원을 사셨다는 얘기잖아요. 거기다 손실 한 40%씩 나버리면은 뺄 수가 없거든요. 2천만 원이 넘게 날아간 거니까 뺄 수가 없는데 다 못 빼시더라도 조금씩 다른 종목들로 옮겨 가시면서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한 번에 2천만 원 손절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한 100만 원 손절하고 내일은 200만 원 손절하고 다른 종목들도 싸니까 그쪽 좀 더 빠른 섹터로 제일 중요한 건 지금처럼 하락장은 하락을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승 시에 빨리 가야 돼요.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리먼 때 경험을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은 핵심은 전체 시장이 빠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오를 때 빨라야 되는데 느리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씩 다른 종목도 쌀 때 종목 교체를 조금씩 해보시는 게 어떤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칠성 조금씩 종목 교체까지 오늘 총 5가지의 종목 상담 모두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자 퀴즈 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의 퀴즈는 2번 코로 시작되는 4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자, 오늘의 정답 공개해 주시죠. 너무 쉬웠죠. 네. 오늘 정답은 코리아나고요. 네. 지금 저희가 시가를 보고 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만약에 저희 고수의 픽 종목을 받으셔서 오전 시가 전에 이제 장전에 보내드리니까 사신 분은 이미 한 마이너스 4.17% 시가에다 지금 거의 2% 올랐으니까 한 6% 정도 수익권이실 텐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지금 이제 못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매수가 4,000원에 목표가 4,700원, 손절가 3,500원 정도 잡아보시고 오늘만 날이 아니거든요. 오늘만 날이 아니고 오늘 가다가 또 장 후반에 미국 시장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한 번 더 장이 더 꺾일 수도 있어요. 그 정도 한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잡고 한 번 관심 종목에 담아놓고 관심 있게 보시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또 중국도 문제도 좀 풀리고 소비가 좀 상할 때쯤 되면은 한 번쯤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코리아나 관심 종목에 담아놓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정답은 코리아나였습니다. 자, 오늘의 정답자는 저희가 방송 후에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 예정이니까 잘 받아주셔서 상품 잘 수령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문자들을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답자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그 와중에 두 분께서 오답을 보내주셨습니다. 첫 번째 분은 코리안리. 코리안리가 무슨 기업이죠? 코리안리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콜이 많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로 시작되는 화장품주라고 하셔가지고 9191님께서는 코스맥스라고. 코스맥스는 예상했었어요. 그쵸. 코스맥스는 충분히 코로 시작하는 화장품 관련주 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코스맥스죠. 네, 오답과 함께 세 분의 미소 속에 오늘의 퀴즈도 재미가 솔솔합니다요 라고 또 보내주셨고 4707님께서는 이영주 전문가님 라떼 연세가?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물어보셨어, 직접적으로. 또 수신 차단을 연세라고 할 정도는 아닙니다. 연세는 아니라고 하십니다. 네. 자, 그리고 6244님께서는 너무 힌트를 잘해주셔서 옛날 추억이 나는 정겨운 날인 것 같아요. 역시 퀴즈의 귀재님. 또 칭찬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237님도 방송 잘 보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고 저는 4707님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면은 오늘은 저한테 벚꽃 같다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저 두 분 양쪽이 때려보시는 게 카메라 안 잡혔죠? 양쪽이 동시에 저를 때려보시는데 너무하십니다. 벚꽃이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많은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과 또 내일도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퀴즈부터 상담, 투자 전략까지 두 분과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데일리엔 장중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 국난 극복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역사상 처음으로 재난에 대응한 긴급 생계 지원금을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난 극복위 선거대책위 연석회의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추경 등 32조 원의 긴급 지원과 기업 구호를 위한 100조 원의 긴급 자금 지원을 결정해 집행하고 있고 긴급 생계지원금 등의 추가 대책을 잇따라 내놓는다면서 코로나19의 국난은 크고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숨가쁘게 전개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긴급 생계지원금에 대해선 생계가 어렵지 않은 가정은 지원금을 반납하거나 기부하자는 움직임도 있다면서 대책이 발표되면 논의와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비상경제회의는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들에게 사회보험료와 전기요금 등을 낮춰드리는 방안도 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은행 자본 규제인 바젤3의 적용 시기가 2022년에서 2023년으로 연장됩니다. 한은에 따르면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동기관장들은 지난 27일 의사표명 절차를 거쳐 바젤3 규제체계 최종 이행 시기를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위원회는 은행 및 감독기구가 코로나19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바젤3 규제체계가 최종 시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했다고 한은은 전한 바 있습니다. 반면 바젤3 신용 리스크 평가와 관련된 부분은 시행 시기가 2022년 1월에서 올해 6월로 앞당겨집니다. 신용 리스크 평가 관련 내용은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 가중치와 일부 기업 대출의 부도시 손실률을 낮추는 부분으로 은행 입장에서 기업 대출에 대한 은행의 자본 규제 준수 부담을 줄여 기업 자금을 더욱 공급할 수 있는 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파미셀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현재 개발 중인 줄기세포 치료제를 코로나19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파미셀은 연세대학교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등에서 코로나19 환자에게 셀그램 AKI를 정맥 투여할 계획입니다. 파미셀은 이 줄기세포 치료제가 항염증 효과를 내 코로나19 환자에게서 나타내는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인한 증상 악화를 막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다른 치료 수단이 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환자 등의 치료를 위해 허가되지 않은 임상시험용 의약품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 목적 사용 승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미국 식품의약국에 폐렴구균 백신 임상 이상 계획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사노피 파스테르와 공동으로 개발 중인 차세대 폐렴구균 백신의 미국 내 임상 일상을 마무리하고 이같이 신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모 기업인 SK케미칼은 글로벌 백신 전문 기업인 사노피 파스테르와 차세대 폐렴구균 백신의 공동 개발 및 판매 계약을 2014년에 체결한 뒤 지난해 임상 일상을 성공적으로 완료함으로써 마일스톤 133억 원을 수령했습니다. 양사가 개발하는 폐렴구균 백신은 폐렴을 유발하는 병원균 표면 다당체에 특정 단백질을 결합해 만드는 단백 적합 백신입니다. 단백 적합 백신은 지금까지 개발된 폐렴구균 백신 중 가장 높은 예방 효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이 직접 거래하는 금융 형태인 P2P에서 일반 개인 투자자의 투자 한도가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또 부동산 관련 대출 상품의 경우에는 1천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금융당국은 오늘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 감독 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소상공인, 개인신용 대출의 연체 부실 우려가 커진 점을 반영해 한도를 축소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P2B 업체는 이용자들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금융사고, 연체율 15% 초과, 부실채권 매각 등이 발생하면 경영 공시를 해야 합니다. 또 투자자들이 위험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화 상품이나 위험성이 높은 자산을 담보로 한 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없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KT가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구현모 대표이사 내정자를 대표이사로 선임했습니다. 구 대표는 3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합니다.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은 자사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게임팟을 일본과 싱가포르에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원생명과학은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개발 사업에 우선순위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전했습니다. GC 녹십자 랩셀은 자연 살해세포를 활용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 바이오텍
클레오 파마슈티컬스와 협업하기로 했습니다. 이데일리엔 장중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네, 월요일 오전 골수의 관심 종목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봤습니다. 골수의 피 퀴즈는 매일 아침마다 홈페이지에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방송으로 힌트 얻으시고 퀴즈 맞히셔서 주식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또 종목 상담뿐 아니라 또 다양한 무료 정보들이 더 얻고 싶은 분들은 노란통 메신저 골수의 관심 종목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픈 채팅방 들어가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참여 요청 문자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 5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